밖에 창문을 한번 봐줄 수가 없네요. 네. 요즘 해가 조금씩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으셨나요? 아마 시계를 보거나 일몰 시간을 검색하면 쉽게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식물은 시계도 달력도 날씨앱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낮의 길이가 변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어떤 때는 꽃을 피우고 잎을 빠르게 키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식물은 어떻게 하루의 길이를 구분하는 걸까요? 오늘 소개할 논문은 식물이 하루의 길이를 단순히 하나의 방식으로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화와 생장을 위해 서로 다른 종류의 낫을 구분한다는 연구입니다. 제목은 Plants Distinguish Different Portfolios to Independently Control Seasonal Flowering and Growth입니다. 2024년 사이언스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오정현, 조원영, 정현석, 김영래입니다. 이 논문의 핵심 질문은 간단합니다. 식물의 계절적 생장은 개화와 같은 방법으로 낮의 길이를 측정할까입니다. 이 질문을 풀기 위해 저자들이 주목한 분자가 바로 밉스1입니다. 밉스1은 미오 이노시톨을 만드는 데 필요한 효소입니다. 미오 이노시톨은 세포막 성분과 여러 신호 물질의 원료가 되고 세포 분열과 팽창에도 필요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식물은 개화할 때는 빛이 존재하는 전체 시간인 절대적 일장을 읽고 생장할 때는 실제로 광합성이 가능한 시간인 포토신테틱 피리어드를 따로 읽습니다. 이 논문의 핵심 개념은 일상적인 상황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가게의 영업시간이 예를 들어 9시부터 밤 9시까지 하더라도 12시간 내내 매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님이 거의 없는 시간까지 포함한 가게가 열려있는 시간과 실제로 수익이 발생한 유효 영업시간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절대적 일장은 아주 약한 빛까지 포함해서 빛이 존재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식물의 광수용체는 아침이나 저녁에 약한 빛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개화 시기를 판단하는 데 적합합니다. 반면 광합성 일장은 빛이 광보상점보다 강했던 시간만 계산합니다. 광보상점은 광합성으로 얻는 에너지와 호흡으로 소비하는 에너지가 같아지는 손익분기점입니다. 따라서 이보다 빛이 약하면 식물 입장에서는 손익이 거의 없습니다. 즉 같은 자연광을 받더라도 개화 시스템은 빛이 몇 시간 있었는가를 보고 생장 시스템은 실제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었는지 시간이 몇 시간이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자연의 하루 안에 생리 기능마다 다르게 읽히는 여러 종류의 낫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존에 잘 알려진 개화 경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수용체입니다. 광수용체가 적색광과 청색광을 감지하면 컨스턴츠, 줄여서 CO라는 전사인자의 안정성이 조절됩니다. CO 단백질이 충분히 안정화되면 플라워링 로커스티, 즉 FT의 발현이 증가합니다. FT는 식물에게 이제 꽃을 피울 계절이 되었다 하는 신호를 전달해 개화 전환을 촉진합니다. 이 COFT 경로 덕분에 식물이 낮의 길이를 읽고 개화 시기를 결정하는 과정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빈칸이 있었습니다. 낮이 길어졌을 때 잎이 더 빠르게 자라는 현상도 이와 동일한 COFT 경로로 설명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은 애기장대가 일반적으로 장기 조건에서 더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자가 낮의 길이를 생장 신호로 바꾸는지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저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일에서 발현이 증가한 유전자들을 먼저 찾고 그중 돌연변이가 생장 결함을 보이는 유전자를 선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유전자 후보가 밉스1입니다. 밉스1이 만드는 미오 이노시톨은 세포막 구성, 신호 전달, 세포 분열과 팽창, 생존 등 여러 과정에 사용이 됩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밉스1의 발현이 장일에서 증가하고 밉스1의 돌연변이가 생기면 생장 결함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밉스1이 장일 특기적 생장 경로를 보여주는 표지이자 실제 생장에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저자들은 4단계로 이 가설을 검증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자 발현 탐색입니다. RNA 시퀀스와 QRT-PCR을 이용해 밉스1이 어떤 광주기에서 하루 중 언제 많이 발현되는지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에 따른 발현 추적입니다. 밉스1 프로모터 뒤에 루시퍼레이즈를 연결했습니다. 밉스1 프로모터가 활성화되면 루시퍼레이즈가 빛을 내기 때문에 유전자 발현을 실시간으로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밉스1, COFT 등의 돌연변이를 이용해
각 유전자가 실제 생장과 개화에 필요한지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낮의 길이, 빛의 세기, 빛을 주는 시간대를 따로 바꿨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빛을 많이 받아서 자란 것인지 아니면 빛을 오래된 지속 시간을 별도로 인식한 건지를 구분하였습니다. 생장의 지표로는 프레시 웨이트, 즉 수학, 직후 생체중을 사용했고 입수, 개화 시기, 루시퍼레이즈 리듬 등을 함께 측정하였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보기 전에 이제 피겨 1을 통해 첫 번째 질문을 확인하겠습니다. 밉스 1이 실제로 장일 조건의 생장에 필요한가? 정답은 필요하다입니다. 먼저 그래프를 보기 전에 표기법부터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16L8D는 빛을 16시간 주고 어둠을 8시간 준 장일 조건입니다. 그럼 파란색은 단일 조건이겠죠? 즉 그래프에서 빨간색은 장일, 파란색은 단일입니다. 그리고 ZT0는 불을 켠 시점, 즉 식물에게는 새벽이고 ZT4는 불을 켠 지 4시간 후입니다. 피겨 1A는 RNA 시퀀스 결과입니다. 장일과 단일 모두 아침인 ZT4 부분에서 밉스1이 한 번 발현 증가합니다. 그런데 장일의 빨간색 선만 ZT16 부분에서 두 번째로 크게 증가합니다. ZT16은 장일 조건에서 빛이 꺼지는 시점, 즉 해질 무렵에 해당합니다. 피겨 1B에서는 QRT-PCR로 같은 패턴을 다시 검증하였습니다. 여기서도 단일에서는 ZT4에 한 번의 피크만 나타나지만 장일에서는 ZT4와 ZT16 두 번의 피크가 나타납니다. 피겨 1C는 루시퍼레이즈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발현을 추적한 결과입니다. 단일의 파란색 선은 오전 피크 이후 낮게 유지되지만 장일의 빨간색 선은 오후부터 다시 상승합니다. 즉 RNA 시퀀스, QRT-PCR, 루시퍼레이즈가 모두 같은 결론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밉스1 발현이 높아지는 것이 실제 생장에도 중요할까요? 피겨 1D에서는 야생형인 COL과 밉스1-2 줄여서 밉스1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둘을 서로 다른 광주기와 강량에서 키웠습니다. 검은색 COL이 야생형, 빨간색이 밉스1, 파란색 CO9, 초록색 FT10은 기존 개화 경로에 이상이 생긴 돌연변이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조건마다 재배 기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4개의 절대적인 높이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 그래프 안에서 야생형, 돌연변이의 차이를 비교해야 합니다. 먼저 왼쪽 두 그래프는 장일 조건입니다. 야생형과 CO9, FT10은 시간이 지나면서 프레시 웨이트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밉스1-2는 증가폭이 매우 작습니다. 아래 실제 식물 사진에서도 밉스1만 확실히 작고 생장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의 단일 조건에서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밉스1이 야생형과 거의 비슷하게 성장하며 장일에서 보였던 뚜렷한 생장 결함이 사라집니다. 그 결과 밉스1이 모든 조건에서 무조건적인 생장 유전자가 아니라 특히 장일 조건에서 잎의 질량을 늘리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개화 유전자인 CO와 FT의 돌연변이는 장일에서도 밉스1과 같은 생장 결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부터 개화와 생장은 서로 다른 경로로 낮의 길이를 잃는 것이 아닐까라는 가능성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다른 설명이 가능합니다. 장일 조건의 식물이 더 잘 자란 이유가 단순히 빛을 더 오랫동안 받아 하루 총광량이 많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겨 1E에서는 데일리 라이트 인터벌을 같게 맞췄습니다. 왼쪽 조건은 약한 빛 100을 16시간 준 조건이고 오른쪽 조건은 강한 빛 200을 8시간 준 조건입니다. 16 곱하기 8 그리고 8 곱하기 200은 1600이죠. 똑같기 때문에 두 조건에서 식물이 받는 하루 총광량은 같습니다. 즉 총량은 같지만 받아들이는 시간적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야생형을 보면 같은 총광량을 받았는데도 약한 빛을 16시간 받은 장일 조건에서 약 2.6배 더 큽니다. 즉 야생형 식물은 단순히 광자의 총량만 계산한 것이 아니라 빛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도 반응했습니다. 반면에 밉스1에서는 장일 조건의 생장 이점이 사라집니다. 총광량이 같을 때 빛을 16시간 주어도 더 크게 자라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현상은 하루 총광량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빛이 지속된 시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식물이 최종적으로 얼마나 무거워졌는지만 비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식물이 받은 빛 하나하나를 실제 생장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를 계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먼저 오른쪽에 제시된 gross per available photon, 즉 사용 가능한 포톤당 생장량 계산식을 보겠습니다. 이는 프레시 웨이트를 생장일수로 나누고 다시 빛의 세기와 빛을 받은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자동차에서 단순히 얼마나 멀리 가는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료 1리터를 얼마나 갔는지를 계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피겨 1F는 앞선 피겨 1의 결과를 포톤당 생장 효율로 다시 계산한 것입니다. 장일과 단일은 하루 총각량이 같기 때문에 이 비율이 1이라면 두 조건에서 포톤을 같은 효율로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와일드 타입인 COL은 검은색 막대는 약 2.6입니다. 즉 와일드 타입은 같은 양의 빛을 받더라도 단일보다 장일 조건에서 가까이 포톤을 생장이 약 2.6배 더 효과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반면 밉스1의 빨간색 막대는 0.83으로 1보다 작습니다. 이는 밉스1이 없으면 장일 조건에서 나타나는 포톤 유즈 어드밴테이지가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밉스1은 빛이 강해졌을 때 나타난 생장 반응에도 필요할까요? 피겨 1G에서는 같은 포토 피리어드 안에서 빛의 세기를 100에서 200으로 2배 높여 비교했습니다. 먼저 가운데 그래프는 장일 조건입니다. 와일드 타입의 검은색 막대는 두 생장 구간 모두 1보다 높습니다. 즉 빛이 강해졌을 때 추가로 받은 포톤을 생장에 효과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반면 밉스1의 빨간색 막대는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빛의 세기를 2배로 높여도 추가된 포톤을 장일 생장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단일 조건에서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생장 초기와 생장 중기에서는 와일드 타입뿐만 아니라 밉스1의 빛의 세기도 증가했을 때 포톤당 생장량이 함께 증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두 식물 모두 그 효과가 감소하지만 전체적인 반응은 서로 비슷합니다. 단일에서는 밉스1이 없어도 빛의 세기에 따른 생장 반응이 비교적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피겨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밉스1이 모든 빛 조건에서 항상 필요한 일반적인 생장 유전자가 아니라 특히 장일 조건에서 포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빛세기 증가를 생장으로 연결하는 데 필요한 유전자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까지는 밉스1이 왜 장일에서 사용되는지 그리고 기존 COFT 계열과 어떤 관계인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발표자 원영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